안녕하세요. 실버인포TV입니다. 오늘도 헷갈리는 부분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장기요양 현장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그 제도를 누가 알고 누가 모르느냐입니다. 작년 말 정부는 2026년 장기요양 제도 개선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어르신과 가족에게 돌아가는 재가 서비스 지원이 늘어났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단과 제도가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벌어집니다. 제도를 아는 사람은 혜택을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예전 방식 그대로 지내다가 늘어난 지원을 그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6년에는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같은 중증 대상자는 월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인상됐습니다. 이 말은 같은 등급이라도 올해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같은 서비스를 더 넉넉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늘어나는 혜택이 아니라 서비스 계획을 다시 짜고 조정해야 실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 등급을 다시 확인하고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올해 한도액 기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장기요양 기관이나 공단에 올해 기준으로 월 계획을 다시 설계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와 기관 관계자분들입니다. 2026년 제도 변화에서 큰 부분은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 근속 장려금 월 최대 18만원, 농어촌 지역 지원금 월 5만원,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월 15만원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근속 7년 기준으로 보면 조건 충족 시 월 최대 38만원 수준의 추가 수당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도 대상인지 모르면 같은 현장에서도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관은 대상 요건과 절차를 점검해야 하고 종사자분들은 본인의 근속 기간, 근무 시간, 교육 이수 여부, 선임 지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변화는 요양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인력 확충과 인력 활용 확대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상황은 지역과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족인지 종사자인지 기관인지에 따라 챙겨야 하는 것이 다릅니다. 앞부분만 보고 나는 해당 없다고 생각하고 나가시면 뒷부분에 있는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모르면 늘어난 한도나 수당도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장기요양 제도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확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올해는 작년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중요한 최신 정보를 더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꼭 필요한 최신 소식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장기요양 제도를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2번. 장기요양 제도가 아직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댓글 반응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 반영해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요양보호사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추가 수당 항목의 확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지침을 발표하여 요양시설들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들을 신설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근속장려금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1년 이상 근무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월 5만원에서 최대 18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농어촌 등 인력수급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근속 기간은 같은 법인 내에서 시설을 옮긴 경우에도 연속으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근속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경력관리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40시간의 승급 교육을 이수하고 소속기관의 지명을 받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소속기관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신고를 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로 직무수당과 교통비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야간 근무 시 시간당 추가 수당, 주말 근무 시 가산 수당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교통비는 시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요양원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씨는 3년째 근무 중이며 근속장려금으로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B씨는 6년째 근무 중이며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어 근속장려금 16만원과 선임 수당 15만원, 총 31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한 달에 21만원, 1년이면 252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의 급여 수준이 높아집니다. 신규 입사자는 월 350만원 이상, 5년 이상 경력자는 월 380만원, 10년 이상 경력자이자 선임 요양보호사는 월 420만원에서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병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에 병원이 요양보호사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전체 요양보호사 중 한국 국적자를 70% 이상 채용해야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들은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높은 급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3교대 근무를 시행하며 야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선택의 유연성과 근무 후 업무 종료의 명확성 등 장점도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153개 병원이 1차로 참여하여 요양보호사를 대거 채용할 예정입니다. 같은 자격증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보를 알고 신청하고 이직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월급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재가급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지내면서 받는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가가 돌봄 인력을 집으로 보내거나 낮 동안 센터에서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방식입니다. 2026년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실제로 크게 확대된 해입니다.
정부가 재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이유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집에서 돌보고 싶어도 서비스 이용 한도가 부족해서 가족 부담이 컸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인상되면서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장기요양 1등급은 월 약 250만원 수준, 2등급은 월 약 230만원 수준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월 20만원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실제로 방문 요양이나 주야 간보호 서비스를 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지원금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이 시설 입소와 재가 돌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병원 동행 지원 서비스를 시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정부도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나 돌봄 인력이 병원 방문을 함께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다만 재가급여 한도와 별도인지 포함되는지는 지역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신청하고 확인해야 실제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한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용 중인 기관에 올해 기준 한도 반영해서 서비스 계획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본인 부담금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은 기본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용 금액이 늘어나면 본인 부담 금액도 일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원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돌봄 이용 여력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정책입니다. 정부는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보호나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 보호 이용 가능 기간과 조건은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르신뿐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제도 지원을 받는 방법, 이 부분은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스크립트 수정본 기호 제목 제거. 자, 이제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알고 있어도 가족이 돌보는 건데 얼마나 받겠냐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의미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이라는 것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경우 일정 시간에 대해 급여가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보통 하루 60분 또는 90분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인정 시간과 횟수는 어르신 상태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60분 기준으로 월 수십만 원 수준, 90분 기준으로는 그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수가와 인정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의미는 단순히 돈을 받는다는 개념보다 가족이 제공하는 돌봄 노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가족 돌봄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교육기관에서 총 24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 중심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단 절차를 통해 가족요양 적용 여부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시에는 자격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장기요양 등급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돌봄 제공 여부와 환경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 기록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족 요양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돌봄 제공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주소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돌봄이 가능한 생활 구조인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또한 다른 직장 근무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풀타임 근무 중이면 돌봄 시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치매 돌봄 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등에서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교육은 급여를 직접 올려주는 제도라기보다는 돌봄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족 요양 제도는 모든 분께 무조건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체력, 가족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나서 선택하는 것과 모른 채 지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요양제도 변화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근속 관련 수당과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등 추가 수당 체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임 수당은 일정 경력과 교육 이수, 기관 지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또 일부 요양병원이나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서는 기존보다 높은 급여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 이용 여력 확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재가급여 이용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1등급과 2등급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월 20만원 이상 이용 가능 금액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동행 지원 서비스가 시범 형태로 운영되거나 확대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요양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조건이 충족되면 가족 돌봄 시간에 대해 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 시간과 금액은 대상자 상태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청하고 확인해야 실제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시설에서 근무 중인 분들은 본인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속 관련 수당이나 기타 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는 종사자 경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면 근무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력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기관에서 선임 배치 절차가 진행되어야 실제 수당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근무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참여 여부나 근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먼저 장기 요양 등급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 서비스 이용 계획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지역별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기관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문 간호나 추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지도 함께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요양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장기요양기관이나 공단 절차를 통해 가족 요양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치매 관련 교육은 급여를 직접 올리는 제도라기보다는 돌봄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 권장되는 교육입니다. 가족 요양 신청 시에는 실제 돌봄 제공 가능 여부와 생활 구조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주소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돌봄이 가능한 환경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모든 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가정 상황과 근무 환경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알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년 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실천한 사람과 그냥 보고 넘긴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같은 조건인데도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한 사람은 추가 지원을 받거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반대로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복지는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행동해야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못하시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도에 따라 신청 시점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가족분들, 요양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앞으로 돌봄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고 돌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돌봄 관련 제도는 계속 개선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고 상담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한번 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복지 제도는 계속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관련 제도 변화나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다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인포티브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